결혼한 지 어느덧 8년. 39의 민정은 결혼 생활이란 것이 이렇게 숨 막히는 것인지 몰랐다. 결혼 초반에는 집안 잔소리도 시댁의 기대도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가 모든 대화를 잠식했다. 아이,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마치 시계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산부인과는 가봤냐? 요즘은 난자도 얼려준다더라. 처음엔 애써 미소 지으며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하는 것조차 지겨웠다.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민정은 늘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어야 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늘 팔짱을 끼고 방관했다. 그냥 듣고 넘겨. 그가 늘 뱉는 말이었다. 듣고 넘기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날카로웠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정의 가슴을 도려내듯 파고들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은 남편의 무심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 결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묻고 또 물었다. 민정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관계조차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아이를 바라면서도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는 민정을 더 괴롭혔다. 어느 날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솔직히 난 지금이 좋아. 애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잖아. 밖에 나가봐. 애들 때문에 지쳐 보이는 아빠들 천지야. 난 그런 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남편이었다. 그런데 왜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가? 시어머니는 민정이 몸이 약해서, 민정이 게을러서, 민정이 노력하지 않아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믿고 있었다. 민정은 혼자서 모든 잔소리를 받아내야 했고 억지로 시댁 자리에 나가야 했으며 부당한 오해를 뒤집어쓰며 살아야 했다. 남편은 언제나 뒷걸음질 쳤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두 사람의 인생은 사실상 각자 따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홀로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가슴 속엔 분노와 허무만이 쌓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 정우 부장이었다. 민정 씨, 오늘 회의 정리한 자료 잘 받았어. 근데 괜찮아?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서. 순간 목이 메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차올랐다. 남편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괜찮냐는 질문.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음을 섞어 대답했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일 때문이든 다른 거든. 짧은 대화였지만 민정의 굳게 얼어있던 가슴에 파문이 일었다. 남편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기분을 살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낯선 떨림이 찾아왔다. 며칠 뒤 회사 야근을 하던 날이었다. 사무실엔 민정과 정우 둘뿐이었다. 고요한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정우가 커피를 내려와 민정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밤늦게까지 고생하네. 이거 마셔. 아, 감사합니다. 잔을 받아들며 민정의 손끝이 정우의 손에 스쳤다. 순간 전류 같은 긴장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민정은 서둘러 커피를 내려놓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나 심장은 멈출 듯 뛰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민정 씨, 가끔은 본인 생각도 좀 해. 너무 참지 말고.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민정은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먹고 왔어. 그래. 그럼 잘 됐네. 남편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민정의 하루도, 민정의 눈빛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불현듯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커피 향이 떠올랐다. 남편의 무심한 숨소리와 대비되는 그 기억은 은밀하게 민정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민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이성보다도 강했다. 시어머니의 압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정우의 다정함. 모든 것은 폭풍전야 같았다. 주말 아침, 민정은 눈을 뜨자마자 속이 답답했다. 오늘은 시댁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결혼 후 매번 반복되는 자리였지만 민정에게는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다.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오늘도 엄마 잔소리 시작되겠지. 그럼 가지 말자고 하든가. 아니,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냥 듣고 넘겨. 늘 그랬잖아.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민정은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왜 늘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결국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반가운 척 맞이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민정을 훑었다. 인사도 끝나기 전 그 입에서 언제나와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그래. 병원은 가봤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순간 민정의 손이 굳었다. 수저를 들여다 말고 내려놓았다. 남편은 묵묵히 밥만 퍼 담았다.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은.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은 애 낳을 나이가 언제까지인 줄 아냐? 벌써 39이지? 이러다 그냥 늦는다.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 자리에 있던 시누이마저 눈치를 보며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 내가 게으르니까 이러는 거잖아. 칼 같은 말이 날아왔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민정의 내면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곧 폭발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애를 꼭 제가 못 낳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뭐?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남편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정을 더욱 무너뜨렸다. 엄마, 그냥 넘어가. 민정이도 스트레스 받잖아. 그 한마디뿐이었다.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그저 분위기를 얼버무리려는 말. 민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민정은 시댁 마당을 걸어 나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속은 불에 타는 듯 달아올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무작정 연락할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정우 부장의 이름이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장님, 죄송해요. 그냥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다 들어줄게. 민정은 억눌린 감정을 쏟아냈다.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압박, 뜻없는 오해와 잔소리. 정우는 한마디 말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따뜻한 침묵이 민정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날 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TV 앞에서 졸고 있었고, 민정은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알림창에는 정우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오늘 힘들었지? 잘 자. 내일은 조금 더 웃을 수 있길 바랄게. 민정은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다.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짧게 보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순간 가슴 속 어두운 구석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남편에게선 시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는 따뜻함. 며칠 뒤 회사에서 회식이 열렸다. 늦은 시간 직원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남은 건 민정과 정우뿐이었다.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민정은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냈다. 부장님, 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 씨 잘못이 아니야. 사랑받아야 하는데 외롭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지.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순간 정우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정은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뜨겁게 뛰는 심장이 온몸을 휘감았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던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댁의 끝없는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은 민정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정우의 손길은 달콤한 구원의 줄처럼 다가왔다. 민정은 요즘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출근길 거울 앞에 서면 전과는 다른 눈빛이 비쳤다. 늘 지쳐있던 얼굴이 조금은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민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우 부장은 여전히 따뜻했다. 업무적으로는 철저했지만 민정을 대할 때는 항상 부드러웠다. 늘 물었다. 괜찮아. 힘들진 않아?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민정은 버틸 수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말. 시어머니에게서는 영영 기대할 수 없는 말.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너 아직 병원 안 갔지? 내가 게으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요즘은 시험관도 있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냐? 민정은 손에 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꾹 참았다. 어머니,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 몸도 좀 챙겨야 해서. 내 몸은 언제 챙길 건데? 벌써 40 다 돼 가잖아. 전화가 끊기자 민정은 숨이 막혔다. 그때 마침 정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회의 준비 자료 고생 많았어. 저녁은 먹었어? 민정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과 정우의 다정한 말이 대비되며 마음속 저울은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회사 문을 나섰다. 늦은 밤 공기 속에서 정우가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늦었는데.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분위기를 채웠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정우의 옆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넓은 어깨, 진지한 눈빛, 그리고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말했다. 민정 씨,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무겁지 않으니까. 그 말은 단순한 위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정의 가슴은 크게 흔들렸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민정을 힐끗 보더니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묻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병원 가보자. 검사 한번 받아봐. 민정의 눈이 커졌다. 검사, 왜 나만 해요? 아니, 그냥 확인 차원에서. 확인, 당신은요? 당신은 왜 안 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문제 없어. 엄마도 그러시잖아. 내가 좀 약하니까 그렇다고. 그 순간 민정의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방패 삼고 있었다. 다음 날 민정은 출근길에 거울을 보았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지만 입술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정우와 마주한 순간 민정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점심시간 정우가 슬쩍 물었다. 주말에 시간 있어? 주말이요? 응.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일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과 남편의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좋아요. 주말. 민정은 남편에게 친구를 만난다 핑계를 대고 정우와 마주 앉았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창밖에는 은빛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민정 씨, 웃는 얼굴 보니까 좋네. 회사에서는 늘 긴장하잖아.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알아 보여. 근데 민정 씨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우는 천천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 작은 배려가 민정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와 남편이 매민 차가운 한마디에 다시 무너졌다. 엄마가 이번 주에 산부인과 예약 잡아뒀다더라. 꼭 가자. 민정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마 말만 따라? 당신이 검사해 본 적 있냐고? 내가 왜 해? 난 멀쩡해. 민정은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졌다. 당신은 나 편에 선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피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정은 홀로 남겨져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한강 카페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손수건이었다. 민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점점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 힘들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정우의 다정함이 그녀를 점점 금단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주인공은 요즘 집에 가는 길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집착 섞인 전화와 남편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등에 달고 다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회사에 가면 달랐다. 상사의 눈빛은 늘 따뜻했다. 작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였다. 늦은 밤,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다 지쳐 잠시 의자에 기대 눈을 감자 책상 위로 내려앉는 커피 향기가 풍겼다. 눈을 뜨니 상사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낮은 목소리, 묘하게 울리는 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손끝이 잠깐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회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체온이 느껴졌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세웠다. 애를 낳을 생각이 있긴 하니? 의사한테 가봤어? 난자 검사 같은 거 안 해봤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주인공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내뱉었다. 그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자리야.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역시 시큰둥했다. 그냥 신경 꺼. 어머니, 잔소리 원래 그러셔. 주인공은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왜 저 사람일까?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상사는 그녀 옆에 앉았다. 술잔을 채워주며 낮게 속삭였다.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혼자 버티지 말고.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자 순간적으로 몸이 떨렸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녀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운명의 금요일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다. 컴퓨터 불빛만 깜박이는 어둑한 공간. 바깥 창문엔 비가 흘러내렸다. 상사는 주인공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 참지 말아요. 당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니까.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억눌러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렸다. 상사가 다가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과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순간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향수와 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의 체온이 밀려왔다. 그 품에 안기자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무너져 내렸다. 입술이 닿았다. 짧고 날카롭게 스친 순간 온몸이 전율했다. 더는 물러날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책상 위 서류가 흩날리고 컴퓨터 화면은 저절로 꺼졌다. 차가운 사무실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다. 직접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밤은 두 사람의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죄책감과 황홀감이 뒤엉켜 몸을 짓눌렀다. 나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걸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무심히 등을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그녀를 바라보던 상사의 눈빛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끝은 어디일까?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상사의 품에 안겨 숨죽이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따뜻한 체온, 꺼져가던 자신을 다시 살려낸 듯한 전율. 하지만 그 뒤를 잇는 건 무거운 죄책감이었다. 아침, 식탁.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 저녁엔 회사 회식 있다고 했지?
아내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내뱉는 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당신, 우리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또 무슨 문제? 어머니 얘기야? 그냥 흘려들으라니까. 그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집까지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너 또 산부인과 안 갔다 왔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 눈에 먼지를 뿌릴 거야? 주인공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 몸이에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럼 넌 도대체 며느리로서 뭘 한 게 있니? 손주 하나 못 안겨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처럼 방관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꺾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설 자리가 없다. 그날 저녁 다시 야근. 상사와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 이제는 진짜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은 곧 불길처럼 번졌다. 입술이 맞닿자 이번엔 더 길고 더 깊었다. 억눌렀던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책상 위 서류가 바람에 흩날리듯 그녀의 이성도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목덜미에 스치는 뜨거운 숨결, 손끝에 닿는 떨림.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전신을 지배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며칠 후, 사무실 로비. 우연히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와 상사가 나란히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한 것이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널 챙겨?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뒤 폭발은 불가피했다. 넌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어머니 잔소리 다 내 탓이라고 하더니 결국 뒤에서 딴 짓을 하고 있었어? 남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나를 지켜주지도 않았고 나랑 대화도 없었어. 당신 옆에 있으면 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기분이야. 남편은 그녀의 뺨을 노려보다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뒤로 돌아온 건 무자비한 한마디였다. 좋아, 그렇게 좋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라. 며칠 후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찾아왔다. 이런 천하의 불효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구나. 주인공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 겁니다. 어머니의 손주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며 소리쳤지만 이번엔 뒤에서 상사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장면은 남편의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죄책감과 미련,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눈빛.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찬란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어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반전이 그녀를 덮쳤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미안해요. 나도 집이 있어요. 아내와 아이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든 걸 버린 거지? 그녀의 눈앞에는 세 갈래
길만 남아 있었다. 혼자가 되는 길, 남편에게 돌아가는 길, 그리고 금단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길. 그러나 어느 길로 가더라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어버렸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